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요즘에는 안녕하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마음이 힘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내일의 머니 종목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금리 인상의 공포감이 선반영된 거라고 믿고 싶은 장세였습니다. 오늘 양지수 또 연중 신저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83% 떨어진 2,447.38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장중 최저 2,436.04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연 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93% 떨어지면서 800선이 무너진 799.41포인트에 맞췄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건 2020년 11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그래도 기관 매수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들어와 줬는데요. 개인이 3,466억 원, 기관은 797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4,609억 원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투자 동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역시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846억 원, 기관은 666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1,452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가 목전으로 다가왔고 현재 진행 중인데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은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최고치의 미국 CPI 지수 발표에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까지 점쳐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투심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 저점을 또 한 번 경신을 했죠. 원달러 환율마저 장중 1,293.2원까지 오르면서 어제 기록한 장중 연 고점인 1,292.5원을 넘어섰는데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자, 오늘 차가웠던 우리 시장에 또 하나 찬물을 끼얹은 소식은 그룹 BTS의 그룹 활동 잠정 중단입니다. 자, 오늘 하이브 주가 어제보다 24.87%나 떨어진 14만 5천 원으로 주저앉았는데요. 발단은 어제 저녁 공개된 유튜브 영상입니다. 찐 방탄회식이라는 영상인데 이 BTS 멤버들은 영상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그리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빅히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 팀 활동과 개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라면서 팀 해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시장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하이브 주가의 향방, 나아가 엔터 관련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오늘 머니트렌드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주연 파트너와 저희 머니트렌드 함께합니다. 이주연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제가 이번 주에 워낙 좀 장이 힘들다 보니까 초반에 시청자 여러분께 위로의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고 있어요.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쵸. 정말 힘든 장이긴 합니다. 물론 뭐 하방이 깨지면 더 내려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사실 지금 뭐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실 거기 때문에 네. 뭐 의미도 없고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힘내시고요. 대략 한 2,350포인트 정도 시장이 그 정도까지 조정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로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또 기회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기업을 보고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힘내시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까라는 부분만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은 뭐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여러분들 못했던 뭐 공부를 하신다든지 시간을 조금 일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내시면서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요즘에 그냥 내 종목 다 던져버릴까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신다면 그 열매의 달콤함도 함께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인상폭 놓고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FOMC 회의 현재 진행 중인데 자,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에 새벽에 금리 인상폭 발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지난달에 파월 의장은 0.5%포인트, 자, 50bp의 빅스텝 수준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시장은 그렇게 믿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 0.75%포인트로 올릴 거라는 예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주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바는 뭐 90% 이상 지금 0.75, 그러니까 빅 스텝이 아니라 완전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하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인데 그 네. 이유는 뭐 다들 알다시피 CPI 지표 자체가 상승폭이 하락해 줘야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3월에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 0.25% 했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굉장히 아쉽다. 그때 정말 시장을 서프라이즈하게 놀랄 수 있을 정도의 뭐 0.75라든지 1%의 금리를 단행을 했더라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이 물가 상승은 연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되는 그런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확 꺾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인상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존대로 뭐 0.25% 인상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0.5%로 인상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CPI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연준에서는 이 물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결국 시장이 하락한 요인들은 보면 불확실성이란 말이죠. 네. 6월에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을 하면서 돌파 감염 사례가 크게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장이 백신을 생산하고 경기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겠구나 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1차적으로 추세를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물가 상승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가 단행하는 부분들 시기를 굉장히 앞당겼어요. 네. 이렇게 이제 앞당긴 시점 우리가 딱 지금 기억해 보면 7월, 8월 달에 시장이 막 내려갈 때 그 이유가 뭐예요?라고 다 물어보게 되면 결국은 불확실성이었는데 어떤 불확실성이었냐면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네. 라는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었어요. 그 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2023년 봄에 한다였는데 그게
가을에 할 수, 10월에 할 수 있다. 그랬다가 6월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점점점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앞당겨져 오고 있다. 금리 인상의 시점이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시장에 많이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었고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눌렀다면 1월 달 급락까지는 이제 3월쯤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까지는 시기는 알았는데 결국 얼마나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3월에 금리 인상을 딱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금리 인상 시작합니다라는 거를 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시장이 반등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 랠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4월부터 5월까지 지금 계속 내려오는 이 시점이 결국 무엇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는가인데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기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란 말이죠.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는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닌데 이제 금리를 얼마나 가파르게 올리냐 하는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0.25% 하고 0.5% 하고 그다음에 우리 0.5%, 0.5%, 뭐 0.25%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라고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CPI 지표가 상승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거 자이언트 스텝이나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켜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R에 대한 공포인데 결국 리세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얼마나 더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더 가파르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만약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그 이상으로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 저는 한 1% 정도의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정말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연준이 물가는 꼭 잡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야겠죠. 지금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고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따라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시장이 또 반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뭐 대응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인상폭 발표와 함께 또 제롬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 아래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경제 전망과 함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입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어차피 진행을 하는 건데 할 거면 강하게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물가는 분명히 잡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저는 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야 이런 단호한 조치가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다음 그러니까 연준 회의에서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를 해주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불확실성을 하나씩 조금씩 이나마 제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해주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지금 셧다운, 봉쇄가 해제가 되는 부분들이 오는 호재로 중국 증시를 좀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긴 했지만, 물류 병목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글로벌 공급 체인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 이런 두 가지의 또 변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들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지금 급락하는 상황에서 어떤 폭탄을 던지는 그런 발언은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면에는 지금 우리 10월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잖아요. 경제가 폭망하고 주가가 폭망하는데 재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또 그런 압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파월의 입에서 뭐가 나왔던 간에 시장이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단기간 한 11% 급락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3일 만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입니다. 급락이 있으면 분명 또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서 지금 조금 반등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은 2,400포인트가 깨진 다음부터,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그전에는 지금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한 100개 정도의 종목들은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 내에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오늘도 어제 시장 뭐 괜찮게 반등 나오면서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얘기했던 562법 활용해서 수익 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 찾아보시면 강했던 종목들, 단기적인 낙폭 과대가 나온 경우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는 뭐 그런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하락장에서는 상승한 종목들로 오히려 수급이 더 쏠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부각을 받고 있고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종목을 찾기도 훨씬 편하고 수익도 괜찮게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시장 안 좋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성, 이런 부분과 상관없는 그런 매매 방법을 찾아가시면 또 수익 낼 수 있다는 부분 있으니까 힘내시고 다시 여러분 우리 또 해 뜰 날 잘 버텨내 보도록 합시다. 네, 해뜰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까지 또 헤아려 주셨는데요. 자, 지금 파월의 입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2,400포인트가 깨져야 그때부터 뭐 매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어쨌거나 반등이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자, 차트 통해서 다음 지지라인 그리고 반등 가능성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수 차트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뭐 지수 차트 우리 보면 전저점을 깨고 오늘 또 어제 저점을 깨고 이제 음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상에서 뭐 아니면 일봉상에서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팬데믹 이후 팬데믹 직전에 있었던 가격대가 2,22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2,250포인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올라와서 안착을 한 이후에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선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 고점까지 올라온 3,300포인트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요, 중심 가격, 그러니까 상승했던 이 상승폭의 기술적인 중심 가격 자리가 2,360에서 80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2,350포인트 정도는 저점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는 뭐 그런 근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간을 뭐 이탈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250포인트 정도는 강하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밴드대 내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포인트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산 가치라든지 가치주인데 지금 시장 때문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싸고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그런 종목에 내가 집중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전저점을 이탈하고 폭락하는 시점에는 모든 자산들이 다 빠져요. 대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도 겪어봤겠지만 팬데믹이 확 빠질 때 금값이 올랐냐면 금값도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강하게, 굉장히 네. 강하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을 여전히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되 거기서 배당을 많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신주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런 전저점 이탈하면서 급락 나올 때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장의 이슈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를 가담한다면 그런 것들 또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거니까 지금은 조금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요. 이제 주머니에 좀 오랫동안 가져갈 그런 종목들은 천천히 주워 담는 시점이 조만간 올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으신 시청자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연 파트너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매매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관망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장세를 견딜 수 있는 하나의 큰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큰 충격을 안겨준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하이브죠. 네. 네, 하이브 오늘 흐름 보셨을 텐데, 자, 지금 25%의 급락은 정말 큰 급락이잖아요. 그렇죠. 시총 10조 안팎의 거대 기획사의 급락인데 투자자들 애가 정말 바싹바싹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 측에서는 단체 활동 중단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급하게 내놓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눈치예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차트도 하이브 차트를 보면요. 전저점을 그냥 툭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음날 갭 하락이 또 나왔고 오늘 뭐 이런 소식 때문에 또 갭 하락하면서 단기간에 정말 급락을 한 종목이 되어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오늘 뭐 거의 한가 부근에서 하이브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사고 싶다란 마음이 너무 굴뚝같이 올라왔었고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하면서 이제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뭐 팀이 아예 깨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리고 뭔가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겨서 뭐 소속사와의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다라든지 정말 뭐 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든지 이런 소식이 아닙니다. 네. 그냥 단지 번아웃이 되었다라고 저는 들렸었고요.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뭐 아티스트들이니까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뭐 개별적으로 활동 아니면 뭐 저기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뭐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또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닛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또 유닛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걱정이 있었다면 이 BTS가 군대 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다면 그렇죠. 뭐 멤버 한두 명이 순차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도 팀은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BTS 팬 입장에서 이제 보는 부분이고 네.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찌되었던 뭐 한두 명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수익이 쪼그라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들이 뭐 더 부각이 된다 아니면 뭐 혹시 유닛으로 활동을 해서 또 뭐 우리가 아는 뭐 뮤직 어워드를 또 글로벌적인 그런 부분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차트 순위에 또
굉장히 상위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쁜 악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쭉 밀려 내려오다가 한 13만 8천 원인가 그 구간에서부터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4만 원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14만 원부터 이제 반등이 나와서 한 42만 원까지 쭉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이런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깨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이제 스탑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나온 이슈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팬들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트렌드 라인을 제가 딱 보여드렸죠. 이걸 채널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니까 이 트렌드 하단 자리에서 지금 오늘 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팔아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많이 저점이다 생각을 하고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굉장히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기업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그런 이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사실 1분기에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들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 뭐 2분기, 3분기 그리고 연말에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확실히 풀리고 난 이후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연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관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1분기, 2분기 뭐 실적이 조금 낮아도 3분기, 4분기 또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하이브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그리고 올해 추정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 한 3천억 정도를 예상하던데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 한 6조 정도는 글쎄요 뭐 그렇게 과하게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 뭐 싸고 좋은 것도 훨씬 많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정도에 놓여 있고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하이브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부분들 인식하시고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이브 분명히 이슈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하락할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너무 떨어졌다고 던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가격 매력은 오히려 더 생겼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지금 엔터주 그리고 리오프닝과 함께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실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올 초부터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 급락과 함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뭐 JYP도 동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자, SM이나 JYP 이런 주요 엔터주들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이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상승이 나올 때는 크게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요. 뭐 어찌됐든 상승한 종목들도 있고 뭐 SM이라든지 뭐 매각 이슈가 있는 뭐 종목들 상승과 하락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지금 주가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SM도 그렇고 좀 전에 뭐 JYP도 그렇고요. 주가 흐름이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전저점도 깨고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죠. 지금 SM 같은 경우는 뭐 매각 이슈가 있어서 뭐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보면 여전히 전저점 구간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섹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 하이브가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그렇다는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엔터주들이 하반기에 있을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계 부채, 개인 부채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될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의 소비가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옷을 사야 되는데, 겨울옷 작년에 입었던 거 올해 한 번 더 입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차를 바꿔야 되는데, 조금 더 타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 한번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결국 이제 엔터 쪽은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의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최근 슈퍼스타들 인기 있는 스타들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국내에서만 활동하지 않죠. 거의 글로벌적으로 지금 그런 흥행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이탈하고 추세적으로 완전히 하방으로 꺾이기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니 이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이브를 통한 이 엔터주의 흐름까지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머니 이슈 짚어드린 내용이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머니 섹터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오늘 7.1% 아주 큰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머니 섹터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이주연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다 섹터다 이런 부분에는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강한 섹터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보면 이제 식량난 관련주들 평소에 이제 수급이 막 쏠리던 그런 종목들 있죠. 식량난 관련주라든지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반짝반짝하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운전 관련주들도 지금 카자흐인가 카타르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수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G2 파워도 급등을 했고 피코그램인가 상한가가 간 종목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원전 관련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는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들이 한 100개 정도는 있어요. 그 중에서 한 30개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우리 눈에 띄게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들이 2,4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시장이 강하면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뭘 사야 될지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맛집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맛집이구나 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작게 해서 평소보다 그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살짝 눌릴 때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 굉장히 수익을 또 괜찮게 볼 수 있고 또 이런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개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락한다고 망연자실해 있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들을 지금 상황에서 매매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수익이 날까를 생각하신다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게 되면 결국 상승장에서는 수익은 더 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회로 삼으시고 지금 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좋아질 시장을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눈 부릅뜨고 시장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뭐 월봉을 보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노란톡방에서 시장의 지수 월봉을 켜놓으시고요. 이 월봉을 캡처해서 보관해 두셔라. 역사적인 그런 하락장을 지금 여러분들 겪고 계신 거고 이 지금 추억이 될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뭐 이런 하락장 또 크게 겪은 분들이 하나의 또 경험치로 인해서 다음번에 올 큰 사이클과 또 하락장을 대비할 수 있고 그때 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그런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하락장이 너무 암울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원숭이 두창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옆으로 빠졌었는데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보시면 오늘 리코바이오 하락장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강하게 수급들이 쏠려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지금 리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갔고 물론 상한가가 좀 풀렸다 닫혔다 하긴 했는데 뭐 위치도 굉장히 뭐 좋습니다. 주봉상 강한 저항 구간을 내일 뭐 갭으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더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차트를 딱 보시면요. 리코바이오가 급락이 나왔지만 상한가 갔어요. 그런데 4월부터 5월달 내내 지금까지 계속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반등 잠깐 빼고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고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관련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재료가 있고 추세가 상승으로 올려놓은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뭐 식량당 관련주들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되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이슈를 아마 시장이 원할 거예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지금 확산세 뭐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WHO에서 뭐 23일 오늘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급등한 것 같은데 긴급 회의 소집을 해서 이거를 이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하느냐를 검토를 한다라고 해요. 지난달에 12개 나라에서 80명이 확진자였는데 지금 뭐 한 달이 그렇게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9개국에서 1,600명으로 증가되었고 또 이게 공기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피부 접촉이라고 했다가 지금 비말로도 감염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 재채기를 하게 되면 뭐 이게 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로나19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원숭이 두창보다는 더 빨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뭐 하나의 이슈로 올라가는 흐름들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뭐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또 수급이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시장 좀 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원숭이 두창 머니 섹터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상승하는 테마를 찾기가 더 쉬워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 머니 섹터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 물론 오늘 시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종목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언제나 계시죠. 자, 저희가 문자로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 미리 받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인데요. HK 이노엔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6,000원이고요. 비중이 30%인데 오늘 HK 이노엔 2.63% 상승에도 불구하고
41,0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분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56,000원이면 좀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죠? 일단 뭐 처음에 원숭이 두창 이슈가 딱 불거졌을 때요. 거론되었던 게 파미셀하고 제 기억에 이제 HK 이노엔 네. 이 두 종목이 이제 관련주다라고 해서 부각이 확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노엔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 이제 갭 상승 크게 나오면서 뭐 상가까지 갔다가 쫙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질적인 뭐 내용은 뭐 저도 사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관련 종목들이 일단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고 뭐 3등주가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대장주는 치고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HK 이노에는 처음에 거론이 되고 이슈가 되었지만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후발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래대금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뭐 37,300원 저점 잡았던 구간은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요 트렌드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 위로 주가가 한 차례 좀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원숭이 두창 이슈가 뭐 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확산이 계속되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됐을 때 주가가 한 48,000원대 돌파한다면 저는 뭐 신고가 저 앞에 신고가가 아니라 전고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까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만약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상장 이후에 하락한 폭이 한 중심 가격 정도 매수가 부근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항상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슈가 어떤 테마가 생겼을 때 이게 대장이구나 하고 탁 들어갔을 때 아닌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이게 어떤 테마의 속성을 갖다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언가 이렇게 전염병이 터졌을 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테마 딱 터지고 상한가가 바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터졌을 때 내가 대장이다 하고 딱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때 신풍제약이 상한가 들어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른 관련 종목들이 이 코로나19 테마주도 하고 막 올라갈 때 바닥에서 한참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런 사회적 이슈가 크게 문제가 될 게 터졌는데 누구도 매집을 하고 있지 않았던 종목이라면 당연히 그런 상황이 빠르게 매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원숭이 두창 이 재료가 오래 가게 되는 그런 테마가 된다라고 했을 때 HK 이노엔도 분명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하셔서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뭐 너무 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손절을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최근에 좀 매수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37,000원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손절도 고려해 놓으시고 그리고 테마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셔서 고민이 많으셨을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HK 이노인의 경우에는 관련주 중에서는 비교적 후발주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가가 만약에 48,000원을 돌파해준다면 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만약에 37,0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손절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도 정말 차근차근 친절하게 해주시는 이주현 파트너인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니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이주현 파트너가 선정해 주신 오늘의 머니 종목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창해 에탄올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도 보시죠. 3.09% 상승이 나와줬고 15,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머니 종목 창해 에탄올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기업명만 봐도 어떤 종목인지 알겠네요. 네, 이제 뭐 술 관련된 종목이다라고도 이제 한 차례씩 움직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MH 에탄올하고 창해 에탄올이 이제 대표적으로 상장돼 있는 에탄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손세정제가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역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잠깐 좀 주가가 급등을 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박스권에 다 갇혀가지고 지금 2020년부터 아주 뭐 계속 12,000원 내려오면 올라오고 16,000원 올라오면 다시 내려가고 이걸 지금 반복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번에 좀 모멘텀이 생긴 것 같아요. 거래량이 앞에 보면 이제 한 차례 굉장히 크게 터진 날이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나온 이슈를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 에탄올이 한 15% 함량된 이런 휘발유에 대한 판매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날 창해 에탄올과 이제 에탄올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는 완만하게도 정배열 초입을 그리면서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기업적인 내용 어떠냐라는 부분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38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실적을 보게 되면요. 뭐 2020년도는 성수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194억, 그리고 2021년도에 140억. 그런데 지금 2020년도 1분기에만 40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1년으로 따졌을 때 뭐 한 160억 정도나 아니면 작년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플러스에서 원숭이 두창이 더 창궐하게 될 경우에는 방역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사람들의 손세정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활용이 될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주류도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따라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 빠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창해 에탄올의 주가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시장이 하락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완만한 큰 흐름에서의 박스권, 그리고 지금 한 두어 달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완만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 흐름이 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휘발유 가격, 뭐 기름값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그죠? 네. 이대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런 기대감들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대략 한 6개월간의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굉장히 주요한 가격대를 뚫어내는 흐름이다. 그래서 하락장이지만 피는 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창해 에탄올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언제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제가 추격하지 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급등하는 거 추격하지 마라 말씀드리는데 내일 시가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내려올 때 여러분들 분할로 천천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만 명확하면 되겠죠. 주식은 싸게 사면 살수록 좋은 건데 손절가 이탈 나오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뭐 그 가격대 부근에서 살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어찌됐든 이 종목은 13,8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제 생각에 조금 더 넉넉하게 준다라면 뭐 거래대금 터졌던 뭐 종가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한 800원 딱 잡으시고 목표가는 18,000원, 17,500원 한 요 정도 일단 현실적으로 잡으신다면 만약
요 가격대 저항대 지금까지 16,000원 계속 저항이었는데 요 구간 돌파한다면 좀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돌파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10% 이상의 큰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창해 에탄올 가지고 와 주셨는데 슬슬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를 해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내일 시가 어디서 시작하던지 간에 분할로 매수해 보시면 좋겠고요. 13,8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17,500원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이주현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